이게 좀 많이 뒤숭숭한 것 같죠?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늘린다고 했잖아요. 보통 때 같으면 자동차 구매 가격이 낮아진다고 대부분이 좋아할 텐데 이번에는 반응이 좀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는 경우도 있고요. 차주들 사이에서도 불만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산 차주들뿐만 아니라 구매 예정인 차주들 사이에서도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굉장히 간단할 수도 있습니다. 왜 논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실적인 해결 방안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늘리기로 했죠. 이게 국가 보조금을 무조건 늘리는 게 아니라 업체 할인가를 기준으로 할인에 따른 보조금을 더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 지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엔 서울을 기준으로 5,700만원 미만인 차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이 860만원 정도였잖아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가 500만원을 할인해주면 보조금을 100만원 더 주고 여기에 500만원 할인 금액까지 생각하면 최대 1,460만원 정도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업체 할인가를 포함해야 1,46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이렇게 보조금을 한시적으로 늘리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작년 1월부터 8월까지는 전기차가 71,700대 넘게 팔렸는데 올해는 67,600대가 팔려서 적어도 작년만큼은 보급을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와 제휴사의 의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차종을 보면 현대기아차랑 KGM, 사실상 국산차 제휴사들 중심으로 혜택을 가져갈 수 있는 일시적인 정책이라 볼 수 있죠. 원래 정부 기대는 이렇게 하면 전기차 보급도 늘어나고 전기차에 접근하는 소비자들도 늘어날 거란 거였는데 반대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선 전기차 보급 목표를 한시적인 정책만으로 달성할 수 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 보급 목표를 달성한다는 건데 이건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늘리는 거잖아요. 이 소리는 뭐냐면 진짜 필요한 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연되는 게 인프라 문제입니다. 지금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가격만 보고 구매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기 충전 요금도 따질 거고 얼마나 전기차를 편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느냐도 따질 거고 자동차 가격도 여러가지 고려 요인 중 일부란 거죠. 이런 모든 걸 따지는 고객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할인을 반짝해준다고 해서 기대만큼 보급이 늘어날 수 있냐는 건데 이건 약간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려를 하는 겁니다.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가 이제 막 50만 대를 넘겼는데 정부가 2030년까지 보급 목표로 한 건 420만 대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한시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계획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차주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뉴스에도 소개된 내용을 보면 5,410만원짜리 아이오닉5가 기존에는 서울 기준으로 4,550만원에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휴사 할인에 추가 보조금까지 더해서 이제는 4,070만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480만원이나 더 저렴한 거죠. 할인 보조금이 추가되면서 현대기아차도 가격을 10% 정도 낮췄거든요. 적게는 120만원, 많게는 400만원까지 내려가는데 소비자들 입장에선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겁니다. 기존에 산 사람들 인터뷰 내용을 봐도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하루 만에 이렇게 할인을 300만원 넘게 해버리면 기존 차주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죠. 이건 지금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서 보조금을 더 주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보조금 정책에 맞춰서 제휴사는 할인까지 더하고요. 그러니까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내년에 전기차 보급이 시원찮으면 내년에는 더 파격적인 할인을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 심리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구매 가격이 낮아졌으면 하는 마음과 구매 가격이 낮아지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인식이 충돌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데 이건 사실 근본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정책 방향을 다시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이미 올해는 한시적으로 보조금을 늘린다는 내용을 발표했으니 이건 뭐 다시 업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지만 아직 2024년 보조금은 논의 전입니다. 추석 연휴가 끝나는 대로 내년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안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와 방향성은 이거라고 봅니다. 소비자들은 전기차 가격이 내려가길 원하는 거지 보조금을 더 주면서 구매 가격을 내려달라는 게 아니란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는데요. 보조금 정책을 활용해서 제휴사가 전기차 가격 자체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건데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한시적으로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는 거고 자동차 가격을 잠깐 동안만 할인하도록 하는 정책이란 말이죠. 이게 아니라 아예 전기차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조금은 100% 지급 기준을 활용하면 되는 건데 이건 뒤에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전기차의 가격 그리고 전기차의 불편함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전기차를 사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보조금도 줄어들고 세제 혜택도 없대요. 그런데 가격은 그대로고 인프라도 그대로예요. 이러면 전기차를 굳이 왜 사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더 나은 것도 없는데 굳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클린 디젤 같은 겁니다. 클린 디젤은 결과론적으로 사기였던 걸로 결론이 났죠. 전기차는 결과론적인 걸 아직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가 정답인지 오답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소비자들도 그렇고 정부나 국제사회도 그렇고 클린 디젤 사태를 모두가 겪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전기차에 대해서 뭔가 확신을 가지고 추진한다는 느낌이 없다는 거죠. 만약 진짜로 확신에 찼다면 국가고 기업이고 아주 확실한 방향과 계획을 내세웠을 겁니다. 내연기관차 금지도 오히려 앞당겼을 거고 자동차 제조사들은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내연기관차를 고민 없이 버렸을 거라고요. 그런데 어딘가 계속해서 걸림돌도 생겨나고 있고요. 통계 자료에 의한 착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통계 착시가 뭐냐면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시대가 저물고 있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이게 내용도 쭉 보면 내연기관차 비중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고 하면서 전기차는 이만큼 늘어났다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이러면 마치 전기차 판매량이 내연기관차 판매량을 따라잡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게 아닙니다. 하이브리드 차까지 포함해서 친환경차 판매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판매량이 늘어난 것도 보면 하이브리드 차 성장률이 훨씬 압도적이고 판매 비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는 전년 대비 27.9%나 증가했고 판매 비중도 가솔린 차에 이어 2위였다고 합니다. 전기차는 점유율이 14.3%였던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유럽이 전체적으로 내연기관차 판매를 중단시키겠다고 선언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래된 데이터입니다. 이게 나라별로 나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영국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시기를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미뤘고요. 또 다른 나라가 언제 얼마나 뒤로 미룰지는 모르는 겁니다. 독일과 이탈리아가 내연기관 신차 판매 금지에 반대하면서 합성연료 차량은 계속해서 팔아도 되는 걸로 정책 방향도 바뀌었습니다. 이건 전체적으로 뭔가 확신이 덜하거나 내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국가나 기업들도 많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미 클린 디젤 사태를 겪은 뒤이기 때문에 소비자들도 긴가민가 한 거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굳이 세제 혜택도 줄어들고 보조금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불편한 전기차를 타야 하냐 이런 생각도 뒤섞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모순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전기차 가격이 내렸으면 하는데 그렇다고 세금으로 구매 가격을 낮추는 건 싫은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보조금의 역할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가 됐든 우리나라가 단독적으로 가든 노선을 확실하게 정하기 위해선 가장 근본적인 것부터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전기차가 답이고 앞으로도 보급 계획을 계속해서 실천해 갈 거라면 보조금을 어떻게 활용할지 근본적인 차원에서부터 논의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세금으로 차 구매 가격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신형 전기차들이 평균 가격 자체를 낮추는 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당장 어딘가 홍보 자체를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니까 전기차를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전기차를 구매하세요. 이런 방향이 아니라 야 이제 전기차 저렴하게 출시 안 하면 보조금 100%는 꿈도 꾸지 마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보조금의 홍보와 타깃이 소비자들을 겨냥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기업 가격 규제 수단으로서 활용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방법은 간단합니다. 보조금 100% 기준을 매년 낮추면 됩니다. 올해는 5,700만원 미만인 전기차가 보조금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이걸 5천만원으로 내리고 그 다음 해에는 4천만원으로 내리고 이래야 일단 평균 가격, 출시 가격 자체가 내려갈 거잖아요. 평균 가격이 내려가면서 소비자들이 부담도 덜해지니 100% 지급 금액도 680만원이던 걸 500만원, 400만원 이렇게 내리면 되는 거고요.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 정도의 거대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행동하긴 어려울 겁니다. FTA 규정도 그렇고 불공정 거래라고 따지는 회사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중국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잖아요. 어차피 자동차 회사들은 가격을 내릴 명분이 충분하고 이런 거대 시장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보조금도 분명 개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보조금 개편보다 제조사들이 먼저 나서서 저렴한 가격으로 시장을 선점하려 한다. 이건 더 좋은 겁니다.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으로 규제하기 전에 제조사들이 먼저 시장 경쟁을 통해 가격을 낮추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시적인 보조금 지원 늘리기는 이미 시작됐다고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내년에 시행되는 보조금 정책은 이렇게 대상과 취지가 더욱 명확해져야 한다고 보고요. 구매 보조금이 줄어드는 만큼 인프라 구축에 보조금 예산을 더 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진짜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는 안피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